내가 세자에 대해서 마치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이 엄하게 하고자 하였다. 조선 세 번째 임금인 태종 이방원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무려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먼저 태어났던 아들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이제 남은 4명의 아들들이 비교적 오래 살게 되는데 그 4아들 중에 첫째가 바로 양령, 둘째가 효령, 셋째가 충령, 넷째가 성령대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4형제 중에 성령대군도 좀 일찍 세상을 떠나요. 이번 사료 읽기 시간엔 3부에 걸쳐서 이 세 왕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태종의 이 세 아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했나 봐요. 그 내용을 태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정교 거리에서 아이들이 4개의 공을 치며 놀았는데 각각 왕, 신하, 효령군, 충령군이라 이름을 붙였다. 공 하나가 우연히 다리 밑으로 굴러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말하기를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하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데 공에다가 이 왕자의 이름을 붙였었나 봐요. 그 중에서 효령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공이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지니까 한 아이가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말을 누가 지나가다가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엔 왕조 사회니까 이 아이의 말이 이제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태종에게까지 전해지는데요. 태종이 이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이다.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이걸 가지고 무슨 불경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태종이 그냥 넘어간 거죠.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이 왕자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칠 정도로 당시 이 세 왕자가 세간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세 형제가 비록 형제간이기는 하지만 왕자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예로부터 역사에서 형제간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골육상쟁을 벌였던 예시가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간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실록을 보면 김과라고 하는 사람이 태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왕자들 역시 서로 우두머리를 다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당장 가까운 예로 이 태종 이방원도 결국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2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김과의 이 말을 들은 태종이 좀 언짢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된 자는 오직 맏아들만 남기고 다 죽여야 하느냐. 차기 왕권을 안정시키려면 맏아들만 남기고 그럼 다 죽여야 되느냐. 네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도 태종이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 그 내심으로는 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분란이 생기기 전에 그 상당히 이른 시기에 양녕대군을 왕세자로 삼고 차기 국왕은 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이 형제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 같은 거를 미리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차기 후계 구도를 이제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녕대군이 왕세자가 되는데요. 양녕을 왕세자로 임명한 이후에도 태종은 이 세 형제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서로 화평하고 형제끼리 우애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태종 9년에는 이 세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태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자식들 가운데 죽은 자가 6이고 이제 너희들만 남아서 이렇게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내가 형제간 우애하는 도리를 가르칠 것이니 그리 알라. 너희는 절대로 싸우지 말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된다. 사실 태종이 이 나중에는 양녕대군을 폐위하기는 하지만 이 세자 시절에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양녕대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좀 과했는지 그 태종이 양녕대군을 너무 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태종이 나중에 양녕대군의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세자에 대해서 마치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이 엄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태종실록에는 이러한 태종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양녕이 아직 9살일 때 그 태종이 하루는 양녕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이제 40살이 되었는데 흰머리가 희뜩희뜩하다. 이 아비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글을 읽는데 너는 내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아비가 요즘 이렇게 글을 열심히 읽는 이유를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양녕대군이 별로 대답을 잘 못했어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글을 열심히 읽으시지? 하면서 별다른 대답을 못했는데 양녕대군이 이렇게 말을 못하자 그 태종이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원자가 임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임금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딱하구나 아가야.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참으로 슬프다. 언제쯤 이치를 알 것인가. 근데 9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9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아이가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해서 너무 좀 핀잔을 주는 게 아닌지, 태종이 좀 너무 엄하게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령이 11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었는데 그 태종실록을 보면은 임금이 세자에게 글을 외우도록 명했는데 세자가 외우지 못했다. 임금이 세자 전에 내시들을 불러 종아리를 때리게 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잘못했으면 양녕대군을 혼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혼내는 거예요? 세자 전에 내시들을 불러서 그 내시들을 대신 혼내는 거죠. 그러면 자기 때문에 매를 맞는 내시들을 보면서 양녕대군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런 부분도 그 아이 정서에는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내시들을 때리고 나서 태종이 그 양녕대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네 스승들을 벌하겠다. 이걸 보면은 진짜 태종이 무섭게 교육을 하죠. 근데 태종실록을 보면은 그 후로도 양녕대군이 공부를 못하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그 양녕대군을 모시는 내시들을 불러서 매를 쳤다고 합니다. 같은 해 10월 20일 기록을 보면은 임금이 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하므로 세자궁의 내시 노분을 잡아다가 볼기를 때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녕대군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세자궁에 있는 내시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노분이라고 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자기가 맞은 게 너무 억울했는지 하루는 양녕대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이놈의 죄란 말입니까? 양녕대군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태종의 이런 엄한 세자 교육은 밥상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루는 양녕이 11살 때 태종과 밥을 먹다가 뭔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었나 봐요. 뭔가 식사 예절과 관련해서 양녕대군이 실수를 했거나 좀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태종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태종이 양녕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여 행동 거지에 예의가 없었다. 네가 비록 어리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세자다. 언행에 어찌 그리도 예의가 없느냐. 이때 양녕이 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태종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꾸지람을 들은 세자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고 그 실록을 쓴 사관을 적고 있는데요. 물론 아이를 엄하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아까 태종이 그 왕자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그 10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관용을 베풀었잖아요. 아주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양녕이 설령 좀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좀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태종이 이렇게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양녕에게 엄하게 했던 데에는 내 아들이 일반 사가에서 태어난 그 평범한 아이라면 그렇게 인자하고 너그럽게 할 수 있겠지만 양녕은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가에서처럼 그렇게 너그럽게 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루는 태종이 양녕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옛날에 폭군이었던 걸왕과 주왕은 어찌하여 왕위에서 쫓겨났느냐. 걸왕과 주왕은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폭군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왜 왕위에서 쫓겨났느냐 하고 양녕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양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상당히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쫓겨난 건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양녕의 이 대답을 들은 태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네가 만약 민심을 잃게 되면 하루아침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어찌 소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태종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양녕을 엄하게 교육을 시킨 것은 이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고 소리할 수도 없는 이런 운명을 양녕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종은 그 양녕의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하루는 양녕의 교육을 맡은 조말생을 불러서 단단하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세자가 밥을 먹을 때나 가만히 있거나 움직일 때 한시도 곁을 떠나지 말고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게 하라. 이건 정말 아이를 잡는 거죠. 한시도 그 아이 곁을 떠나지 말고 장난을 절대 못 치게 하고 오직 공부만 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하나요? 또 그러면서 태종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세자가 만약 말을 듣지 않거든 즉시 나한테 달려와서 보고하라. 혹시나 선생님들 말 안 들으면 바로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러면서 태종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래 세자가 공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하니 이것은 사실 너희 선생들의 잘못이다. 세자가 만약 다시 공부에 힘쓰지 않는다면 마땅히 너희들에게 죄를 줄 것이다. 지금 우리 애가 저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다 선생님 잘못이다. 세자가 지금처럼 공부에 힘을 안 쓰면 앞으로 너희 선생들에게 죄를 줄 것이다. 그러니 세자 교육 똑바로 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양녕대군의 세자 시절에 태종의 엄한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 그 양녕대군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형인 효령대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